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원해는 TV입니다. 자, 오늘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가 이제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전국적으로 국무회의에서 2019년도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를 의결하고 17개 시도에서 신청한 총 32개 사업 중에서 23개 사업, 즉 한 24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이 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으로 오늘 최종적으로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이제 새만금하고 관련된 예비타당성 면제권인데요. 그동안 이제 저희가 얘기했던 바대로 새만금 국제공항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권과 그리고 자율주행차, 그 상용차 이 부분에 대해서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이제 포함이 되어 있었는데 오늘 그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에 선정되었다라고 하는 큰 의미를 부여하는 날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말 박수칠 일이죠. 자, 오늘 그 예비타당성 면제건으로 인해서 새만금 국제공항은 이제 바야흐로 2023년도면은 개항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새만금은 도로망, 철도망, 그리고 항만, 공항까지 이루어지게 되는 4개의 그 SOC 사업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엄청난 개발 속도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고, 거기다 더불어서 이제 군산의 그 현재 자율주행차 이제 이 부분들이 4차 산업혁명의 전진기지로서의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어떤 교통 인프라가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기본 토대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상당히 불러일으킬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한테 좀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그 예비타당성 면제권에 대해서 간략하게 좀 요약을 해드리면은요,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 그 사업인데요, 수도권과 지역 상생 발전을 이제 목표로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되도록이면은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좀 여러 해로 하고 지방 쪽에 균형 발전 차원에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함으로 해서 개발에 대한 속도감을 좀 더 불러일으키겠다라고 하는 취지에서 이번에 국무회의를 통해서 이제는 발표를 하게 된 것입니다. 수도권과 지역의 격차가 더 벌어지기 전에 그 전국을 골고루 사람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함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리고 이번 정부에서 가장 이제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부분들이 빈부의 격차를 좀 줄이고 그리고 상생 발전할 수 있도록, 그리고 국토를 균형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런 어떤 세계를 지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제 그런 차원에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지방 경기 SOC 사업을 통해서 경제 발전을 좀 끌어올리기 위해서 혁신성장의 일환으로 지금 현재 진행을 하고 있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지역의 혁신성장판을 열어 지역 경제 활력을 제고하고 지역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뒷받침하는 한편 지역을 보다 더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한 국가균형발전 프로젝트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눈여겨보면은요, 지금 한 23개 정도 사업인데 24조 원 정도 이제 풀어지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고,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 사실 뭐 집중되어 있는 어떤 이 개발이 좀 더 외곽으로 좀 뻗쳐나갈 수 있도록, 그리고 좀 더 외곽 같은 경우는 예비타당성 면제권에서 사실 많이 걸리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해도 그러한 부분에서 걸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개발이 늦어지거나 국가에서 보조금을 이제 늦게 받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어서 개발이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에 예비타당성이 통과가 되면은 자연스럽게 그 다음에 공사가 착공으로 연결이 되고 완공이 되면서 지방의 어떤 SOC 사업이 상당히 빨리 진행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간략하게 좀 말씀을 좀 드리면은요, 지금 이제 예비타당성 이제 면제건으로 해서 지금 서울시 도시철도 7호선 과 그리고 옥정에서 포천 연장선에 걸쳐서 한 1조 원 정도 들어가는 사업비가 면제를 받았고요. 그 다음에 강원도권, 경기도 강원도권에 연결되는 경춘국도 한 900억 원 정도 들어가는 이 부분이 사업비 900원 정도 들어가는 부분인데, 이 부분이 이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됩니다. 사실 이 도로는 사실 서울 춘천간 고속도로가 상당히 지금 고속도로가 정체 현상이 있다 보니까
그리고 현재 경춘국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현재 춘천에 그 레고랜드가 들어감으로 해서 인구 유입에 대한 이 폭발과 교통 수요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제 경춘국도는 빨리 들어가야 된다라고 하는 취지해서 그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된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정권에서 가장 또 눈여겨보는 거는 이제 남북 교류 사업이고 남북과의 관계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천, 영종도, 신도, 남북 간 평화도로 1조 원 정도 되는 이 사업비를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을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영종도에서 이제 강화도로 연결이 돼서 이제는 이제 북한 쪽으로 연결되는 이 도로, 고속도로 사업이 계속해서 추진될 것으로 빨리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평택 오송간 이제 고속철도에 대한 이제 선로를 하나 더 추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복복선이라고 하는데 아무래도 거기가 상당히 이제 합류하는 지점이고 복잡하다 보니까 복복선 하나 만들어서 이 교통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 수요를 완화시키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성문 산단 인이출도 같은 경우는 현재 이제 합덕역 같은 경우는 서해선 이제 그 철도가 연결되는 그 역세권이 들어오게 되는데, 그렇게 되면 합덕역에서부터 현재 그 성문까지 연결되는 이 산업철도가 이제 들어가게 되면은 아무래도 합덕역이 수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종에서 청주 간 고속도로도 마찬가지로 사업비 예비타당성 면제 대상이 되고, 그 다음에 대전 전역 순환이 되는 이제 트램 사업, 그리고 지금 여기 눈여겨보는 지역은 바로 이 새만금과 관련된 지역인데요. 상용차 자율주행 글로벌 전진기지 사업과 그리고 새만금 국제공항 사업이 들어가는 한 1조 원 정도 사업이 예비타당성 면제를 사업을 이제 받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광주와 그리고 전남에 들어가는 부분과 서남의 한 관광도로,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면은 동해선 포항에서 동해까지 연결되는 이 구간을 전철화 사업을 하게 되는데, 이 또한 마찬가지로 예비타당성 면제 사업에 해당이 된다. 그리고 충청북도 충북선 고속화 사업인데요. 이 부분들 이제 청주에서 연결되는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 내륙철도 사업인데요. 이거는 이제 그 김천에서 이제 거제까지 연결되는 내륙철도 사업인데, 이것 또한 마찬가지로 상당히 사업비 4조 원 이상 들어가는 사업비로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향후에는 김천에서 바로 거제까지 이제 연결되는 철도를 통해서 이제는 거제까지 여행할 수가 있는 그런 시대가 열리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외에 대구 산업선, 그다음 울산 외곽순환고속도로, 그다음에 그다음 부산 신항에서 연결되는 김해고속도로 등 이 사업비가 들어가는 이러한 사업들이 이제 예비타당성 면제를 통해서 지방 경기를 활성화시키고 뿐만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 국토 균형 발전 차원에서 지방 정부, 그러니까 지방을 조금 더 경기를 활성화 차원에서 개발을 유도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축하할 일입니다. 자, 오늘은 이 부분을 얘기를 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라북도가 이제 신청한 그 예비타당성 그 면제건이 두 건이었습니다. 두 건인데, 하나는 얘기했던 데 새만금 국제공항과 그리고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입니다. 이 두 개를 신청을 했었는데 전라북도에 큰 선물을 받게 된 것 같습니다.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타당성 면제권으로 인해서 잼버리 대회 유치 시 명기한 국제적인 약속을 이제 이행할 수가 있게 되었고요. 그 다음에 황해권 경제거점 조성에 상당히 필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충족시킬 수 있는 부분이 됐고, 전북 지역 경제를 더욱더 활성화시키는 데 있어서 상당히 이 국제공항은 큰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상용차 자율주행 기반 글로벌 전진기지 조성에 대한 예비타당성 면제를 받았는데요. 최근에 GM의 군산공장이라든지 조선소 사태 등으로 인해서 지역 경제가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이런 부분들을 다시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이 군산 쪽에 새로운 산업 아이템을 찾은 게 바로 이 자율주행차 산업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전북의 상용차 특화 환경을 활용하여 자동차 산업을 자율주행차 산업으로 대체함으로 해서 군산 경기를 활성화시키겠다라고 하는 의지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새만금은 이제 국제공항까지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것이 이제 확실시가 됐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되면 방금 전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대로 교통망의 가장 핵심축이라고 하는 도로망, 그 다음에 뭐 철도망, 그 다음에 공항 항만까지 연결되는 상당히 이상적인 어떤
이 교통망을 구축을 할 수 있는 새만금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교통망이 제일 중요한 거는 이 교통망이 들어가게 되면은 민간 기업 투자를 불러일으킨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번에 그 새만금 국제공항 예비 타당성 면제권으로 인해서 민간 투자가 본물 터지듯이 이제 투자가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올해가 이제 그런 한 해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오늘 이후로는 네이버 상에 새만금 국제공항 관련해서 기사가 많이 나올 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 투자권으로 해서 많은 기사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상당한 이제 마중물 역할이 로서 그 자리매김을 할 텐데요. 이로 인해서 새만금은 더욱더 개발에 대한 탄력감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다시 한번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올 한해 정말 기대해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더 늦추신다라고 하면 새만금은 더 이상 투자하기에 어려운 동네가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어떤 기반 시설과 그리고 이런 많은 이제 투자가 기대되는 만큼 새만금 주변에 집가 상승도 상당히 이제 기대가 되는데요. 조금 더 빨리 투자하는 것이 현명한 길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도 주저하지 말고요. 새만금에 관련 있으신 분들은, 관심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희 회사에 문의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